첫 번째 달려보겠습니다. 흉기 들고 경찰 불러. 이게 무슨 얘기였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주택가에서 우통을 벗은 남성이 저렇게 흉기를 들고 팔을 휙휙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위험해. 자, 출동한 경찰들을 그 흉기로 막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야, 진정하고 말로 하자, 내려놔. 자, 그 순간 뒤에서 팍 공격하고요. 뒤에서 팍 흉기를 떨어뜨리고 테이저건을 바로 발사합니다. 검거를 성공했습니다. 아유, 쓰러졌어. 자, 고맙게도 우통을 벗고 있어서 테이저건 전기침 잘 들어갔겠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경찰관 여러분 위험합니다. 3단봉 쓰지 마시고 테이저건 쏘세요. 여러분들 몸은 소중합니다. 네, 지난 17일 새벽 5시쯤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모로코 출신 불법 체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는데요. 경찰 2명이 외국인이 싸우는 것 같다 이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더니 한 외국인이 양손에 흉기와 양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찮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지원 요청을 했고요. 인근 파출소 경찰 6명이 추가로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6명이 외국인이랑 보면서 대치하는 사이에 2명이 몰래 그 뒤로 가서 외국인 손을 내리쳤고요. 다른 1명이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체포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다행히도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 남성이 일부러 경찰에 붙잡히고 싶어서 저런 짓을 했다는 게 무슨 소리죠? 네, 일단 저 남성은 하나만 알고 둘은 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 남성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모로코의 형이 사망해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싶어서 이웃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뒤에 범행을 한 거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경찰은 지금 흉기를 가지고 경찰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해서 지금 조사 중인데 추방은요 처벌 다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죄를 지면 그냥 안녕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 사법당국에 다 처벌을 받고 가는 거니까 바로 출국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 같네요. 아이고 이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 보죠. 이쑤시개만 챙겨서 총총총입니다. 사망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식당에 자리 잡고 앉은 남녀 3명 주목해 주세요. 자, 주문한 식사가 저렇게 나오니까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꼭 잘 먹었다. 자, 식사를 마친 여성이 먼저 일어나서 밖으로 쉥 하고 나갑니다. 자, 남성 2명도 일어나더니 어기적 그냥 휴대전화 보면서 계산대로 오는데, 자, 계산대로 오는데 계산할까요? 일단 일행 먼저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손이 어디로 가냐? 이쑤시개 들고 이쑤시개 집어 들더니 계산 안 해? 계산 안 해? 이만 쑤시고 갑니다. 진짜 멍치도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CCTV 보고 그 와중에 이쑤시개 챙기면서 쩝쩝하고 있으니 얼마나 진짜 화가 나셨겠습니까? 저 사건 같은 경우는 14일 오후 2시에 경기 부천 중동 한 음식점에서 남녀 3명이 3만 원어치 먹고 나간 건데요. 이쑤시개만이 아니라 이쑤시개까지 챙겨서 나간 그래서 이제 3명 중 여자 1명은 식사 끝나고 이제 바로 나갔고요. 남자 2명이 카운터 앞에서 어슬렁거리니까 그러다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쑤시개까지 챙겨가지고 이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이 피해 업주분 같은 경우는 뒤늦게 돈을 안 내고 갔으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보게 되면 조금 나이도 먹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나갔나 싶어서 글쎄 며칠을 기다리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그 연세가 72살이신데 지금 이제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사실 종업원들을 두게 되면은 이 장사가 이제 수지가 안 맞죠. 그래서 예. 부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세상에. 저렇게 힘든 시기에 저 사람들은 3만 원이 별게 아닐지 모르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 종일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저게 계속되면요, 뭐 물론 키오스크 같은 거 설치를 갖다 하실 그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먹튀 신상 공개 운동도 전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비행기처럼 공중에 붕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사고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차량 통행이 한적한 새벽입니다. 갑자기 오른쪽 주먹! 와, 이게 뭐 신호등의 가로수 박살. 자, 아이고, 야, 이게 뿌연 먼지와 부서진 신호등 차량 파편 그냥 그야말로 그냥 아수라장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택시였다는데 말이죠. 자, 양 변호사님, 기사님 설마
괜찮으신가요? 어떻게? 생명에는 일단 지장은 아이고야, 없습니다. 다행이네. 저게 지난 18일 서울시 영통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보신 것처럼 오전 5시였어요. 택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 신호등을 들이받고 붕 떴죠. 하늘을 예. 날다시피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뭐 가로수 도로 표지판까지 받고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상황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님 생명에 지장이 없고요. 그 대신에 팔이라든가 허리 이런 그 골절은 굉장히 많이 입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진짜 다행인 게 또 보행자가 없어서 아이고야. 인명피해도 일단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긴 한데 기사님이 37년 경력의 택시기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전기차인데 지금 이게 이제 급가속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자, 차가 공중으로 붕 뜰 정도였고 뭐가 됐든 이제 목숨은 건지셨다니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과속 정도의 수준이 아니네요.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차가 진짜 날아가는 정도의 느낌인데 전 제 눈에는 뒤에 좀 브레이크 등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빨간불이. 네, 이제 예. 브레이크 등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택시 기사분의 얘기로는 일단은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근데 그 와중에도 나는 어떻게든 인명 피해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신호등 방향으로 내가 운전대를 튼 거고 거기서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운전대를 틀어서 그쪽으로 부딪히게 된 거다라고 사고 상황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베테랑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저런 사고가 터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음주 검사를 합니다. 음주 검사했는데 당연히 술은 안 마신 상태였고요. 일단 차량의 사고 처리 장치를 이제 국과수에서 보내서 이 사고 원인 자체를 좀 정확하게 지금 경찰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 눈으로 봐서는 급발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증명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가게문 앞에서 훌러덩. 자,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식사 시간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인간 말이죠. 꼭 잡혔음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바지를 이렇게 움켜잡고 가게 뒤편으로 걸어. 아이, 앞쭈그려 앉더니 제가 가는가 싶더니 또 와서 쓰레받기를 들고 와서는 죄송합니다. 더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짓거리를 저렇게 하고 갔습니다. 요즘 같은 날, 제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니 저게 서울 서초원에 있는 식당 앞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불러 걷어내야 돼요. 예, 지난 17일 오전 9시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저기가 사실 아주 인적이 드물거나 밤 깊은 시각 뭐 이런 때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 영상은 그만 보여주시죠. 근데 저걸 식사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안 드려도 죄송스럽지만 왜 이거 보여드렸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볼일 PD가 보고 자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볼일 보고 쓰레받기로 또 이걸 뭐 얼마나 양심에서 나온 행동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이제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 저기 식당 주방 앞이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쩜 그러니까 좋아. 운영하시려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 지경이 돼 있고 CCTV 확인해 보니까 저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또 전단지 2개를 CCTV 캡처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전단지 2장을 붙여놨는데 한 장을 누군가 떼갔대요. 그게 범인이다. 글쎄,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하시는 지금 표정으로 지금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의 심정일 겁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아이, 참. 자, 공포의 주차 타워. 자, 숨죽이게 되는 이 아찔한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 타워 앞으로 다가가는 차량입니다. 잠시 후에 차 문이 열릴 텐데요. 저 주차 타워.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왜 기울어져? 왜 기울어져? 저기 낭떠러지야. 안 돼. 안 돼. 지금 차가 걸렸어요. 덜렁덜렁. 차판이 없어. 아이고야, 이거 완전 영화에서나 보는 그 장면이 나왔어요. 자, 차주. 차주 지금 문 열고 나오셨어요. 아유, 급히 내렸어. 야, 이 기자.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아니 이거 얼마나 진짜 위기일발, 이거 얼마나 무서우셨을 거야 이거. 네, 이게 지난 16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한 오피스텔의 주차 타워인데 주민이 차를 대려다가 저렇게 사고를 당할 뻔한 겁니다. 주차하기 위해서 자동문이 열린 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덜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차 타워 안에 이 판이 없었고요. 밑이 말 그대로 낭떠러지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차주가 나와서 보니까요. 출차 입차할 때 누르는 화면판에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A4 크기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관리소장이 출근하는 날도 아니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점검 중인 주차타워의 문은 왜 열렸나 그렇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자동문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문 앞에만 가까이 가면은 그냥 열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차주는 아무래도 문이 열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던 거죠. 아마 업체에서 이 시스템 설치한 걸 깜빡하고 그냥 점검 중 표시만 붙여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고깔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앞에다가 고깔 같은 거 이렇게 딱 채워놨어요. 자, 일단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보통 백 변호사님, 우리가 네.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렇게 딱 걸렸을 때 네. 본인한테 뭐 새 한 마리가 딱 앉으면서 뭐 보통 그렇잖아요. 아우, 저 굉장히 아찔한 영상인데요. 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주차 타워를 관리하는 그 업체의 대응이 정말 좀 제가 들어도 좀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쨌거나 점검 중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저희가 50만 원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더 필요하시면 소송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해. 이런 거예요. 저 문이 아까 이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내려서 버튼을 조작해서 문이 열리는데 그 버튼에다 해놨다면은 좀 사실 주차타워 관리업체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분명히 저렇게 차가 앞으로 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보입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걸 대비를 하려면 거기다가만 점검 중이라고 이 터치 패널만 아니라 전면에다 해놓든가 아니면 최소한 그 꽃갈 같은 것들이라도 해놔서 일단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놔야 기본적인 그런 어찌 보면 조치인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지금 이분은 사실 뭐 저는 고소공포 측에서 제가 보기만 해도 좀 힘든데 예. 극단적인 뭐 거의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정도 상황이었는데 당연하죠. 우리 딸랑 합의금 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 이상은 법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에 분통이 터진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아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생수병에 입대는 남편 감이 따고 옵니다. 네, 생수병에 입대고 물 마시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 사연입니다. 이들은 신혼부부인데 얼마 전에 새벽에 아내가 나와서 물 좀 마시려고 딱 했는데요. 생수병 입구에서 이상한 마늘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입구에 고춧가루까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일단 자러 들어가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한테 혹시 생수병에 입대고 물 마셨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그러면 더럽다. 입구에 심지어 고춧가루까지 묻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다른 거 뜯어 마시면 되지 왜 사람 무안을 주냐고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요. 이번엔 남편이 양치를 하고 나오더니 또 1.5리터 생수병을 그대로 입을 대고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가 얘기했는데 왜 또 그러냐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네가 더럽다고 해서 이 닦고 먹는 거 아니냐. 물 마시고 컵 씻는 것도 일인데 가족끼리 뭘 그러냐 라면서 오히려 아내에게 이상한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아내는 본인이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우리 식구야. 식구가 너 한자로 무슨 뜻인 줄 알아? 함께 밥 먹는 입이라는 뜻이야. 내 입이 네 입이고 네 입이 내 입이야. 그런 걸로 신랑이 이렇게 무안을 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니? 아니 그렇게 더러우면 나랑 뽀뽀는 어떡해? 아이고 별꼴이야 진짜. 동그라미. 역시 성문 네. 오빠. 대단.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예요. 오빠, 성문이 오빠 진짜 왜 이렇게 생긴 대로 놀아? 누가 들으면 오빠랑 나랑 뽀뽀 되게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입속에 세균이 얼마나 드글드글한지 아니? 종류만 무려 400종이야. 컵으로 마시기 귀찮으면 입 대지 말고 마시란 말이야. X. 단호하시네요.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식구가 밥을 나눠 먹는 사이지 세균을 나눠 마시는 사이는 아니죠. 그리고요. 아마 저 남편은 제 추측입니다만 자취 생활을 혼자 오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혼자 살더라도요. 그렇다고 합니다. 생수병을 일단 따게 되면 그때부터 오염이 시작돼서 자기 혼자 마시더라도 설령
자기가 한번 마시고 나서 내려놓잖아요. 그때부터 세균 배양이 시작돼서 100배, 100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세균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습관을 그냥 고치세요. 예, 저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교수님. 저는 생수병에 입대고 먹는 남편입니다. 제가. 네, 진짜요? 네. 예. 근데 1.5리터짜리는 입대고 안 먹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집에서 조그만 거 있잖아요. 예. 그 저희는 그걸 사거든요. 따로 드시는 예, 거죠? 따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마늘, 고춧가루 얘기 나와서 지금 이제 이 그 남편분이 뭐라 그러냐면 물 마시고 컵 씻는 것도 일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물 마시고 컵을 씻어야죠. 그건 일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본인이 그 어떤 버릇을 갖다가 고치기 힘들면 작은 거를 좀 사세요. 작은 거 사서 혼자서. 근데 사실은 생수병을 갖다가 입을 안 대고 마시면은 잘못하면 살에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 대고 먹긴 먹는데 먹되? 작은 거로 먹어요. 그걸 갖다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그것도 거죠. 방법이네요. 예. 자, 우리 백 네, 변호사님. 일단 뭐 양재열 변호사 너무 깔끔을 떠시는 것 같고 일단은. 아니, 저는 그래요. 다시 한번. 너무 깔끔 떠시는 것 누가? 같다. 양재열 변호사. 양지열 네. 변호사. 저기 박테리아 검사 한번 좀 해봤으면 뭐, 그러니까 좋겠어. 또 자꾸 뭐 박테리아 뭐 이런 가족들하고 이렇게 상막하게 그런 건 좀 그렇고요. 상모한 게 아니라 건강 상식이에요. 일단 저희는 상식 이제- 없는 남자. 저희는 그냥 생수를 따서 그냥 먹습니다. 이제 진짜? 그냥 먹고요. 근데 물론 뭐 이게 뭐 이빨도 안 닦고 막 이렇게 먹진 않고. 그냥 입 대고 드세요? 그냥 먹고 저도 이렇게 생수 남은 거 있으면 와이프가 먹던 거 있으면 제가 먹고 약도 먹고 막 그래요. 그럼 사모님도 우리 백 변호사님이 이렇게 모르면 또 먹겠죠 서로. 진짜? 저희는 그냥 그런 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히 게으른 부부 같네. 아, 이제 아니에요, 봤더니. 아니에요. 이거는- 소영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둘이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아까 극단적으로 뭐 마늘 냄새, 고춧가루 낀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양재열 변호사 너무 이제 본인이 깔끔을 떠는 게 별로 이렇게 썩 뭐. 깔끔 떠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절대. 방금 정말 우리 상식이에요, 상식. 백 변호사님은 집에서인데요, 뭐. 왜 이게 X인지는 설명하시는 하기보다는 그냥 뭐 저희는 그런다. 양재열 변호사님은 네, 그리고 저희 약간 비판한 저격도 할 거에 겸. 더. 네. 그 본인이 따는 생수도요. 자기가 들고 다니 생수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결혼한 지 오래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딴 것도 입을 대고 마시면 2번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예. 바로 오염돼요. 좋습니다. 예. 참고로 두 분은 이제 대학교 선후배 시간이시고. 자, 우리 기자. 네, 일단 봄의 가자님 이름표 붙여놓고 각자 드세요 하셨고요. 고미숙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위상하는 내용이 많은가요 하셨습니다. 김광호님 저는 컵을 계속 꺼내 쓴다고 아내에게 매일 잔소리 듣고 삽니다 하셨고요. 바다새님 페트병 많이 사용하면 안 좋아요. 탄소 중립 참여해야죠. 정수기 쓰시거나 끓여 드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